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내 보험이 잘 가입돼 있는 건지, 그리고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지, 경력이 있는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지 등 저희 보험플랜 119로 가장 많이 보내주시는 질문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의 대표적인 궁금증들에 대한 해답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강진옥 전문가님께서 보험 가입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부터 리모델링 팁까지 전해드린다고 하니까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에선 이렇게 알찬 정보 가득 꾸려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네,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해결해 가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주셔도 저희 훌륭한 전문가님 분들께서 보험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진옥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고객님들, 그러니까 시청자님들의 많은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그리고 보험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꼭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100세 장수 시대를 사는데 행복하게 살 건지 재앙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조건이 있죠. 건강해야 되고요. 돈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야 정말 행복한 어떤 조건이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를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보시면 자, 건강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하면 좋겠죠. 내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게 저는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돈이 여유있게, 많은 돈보다는 연금보험, 내 생활비 정도는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치료비를 내가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돈에 가족과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볼까요, 먼저? 그러면 건강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즉 내가 건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의 행복한 장수 인생의 준비를 대안할 수 있는 해결안이 건강보험인데, 그럼 이 건강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느냐? 자, 이 문제를 볼 때 저는 옷도 사실은 기성복이 요즘 어디 가면 다 사이즈별로 옷을 입지만 제일 내 몸에 맞고 내가 편한 옷은 내 몸에 사이즈를 재서 맞춤 옷을 샀을 때 가장 예쁘고 또 가장 편안한 것 같아요. 보험도 맞습니다. 똑같이 내 상황에 맞는 거가 중요한데 우리 집 가족 병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어떤 질환이나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의 식습관이 있어요. 짜게 드시거나 맵게 드시거나, 또 하나는 직업의 난이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보험이 좋아도 과하게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5년 무슨 적금, 3년 적금이 아니라 20년, 30년, 100세까지 하면 만약에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세 보장 플랜입니다. 이런 것들을 납입을 할 때 내가 너무 과하게 들었을 때는 대부분 다 중단에 멈추게 되는데, 이것은 과하지 않게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능력 정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여기에 사회적 통계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에서 35%예요. 암이.
발병률이. 그러면 이거는 나도 비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암이나 또는 뇌졸중 이런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맞춤보험인데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자 제가 예를 한번 샘플링으로 들어드릴게요. 증권에 뇌혈관 진단비가 있는지 아니면 뇌출혈 진단비가 있는지 48세 남성분이 계속되는 야근과 잦은 술자리 그래서 계속 피곤이 쌓이더니 두통과 머쓱거림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피곤하다 하면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샤워 도중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때 남편이 들어와서 쓰러졌을 때 그 부인은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급하게 119를 실어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골드타임이라는 거 있죠. 바로 병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3일 후에 이분은 바로 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 이분이 받은 진단명은 I65라고 해서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즉 뇌경색이니까 혈관이 막히진 않았지만 좁아진 상황이 되었던 거죠. 폐쇄 협착이 생겼어요. 이런 코드로 진단을 받았을 때 볼까요? 이분이 어떤 한심한님은 그 CI 보험을 가입을 하셔갖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뇌출혈 진단비로 3천만 원이 가입이 되셨고요. 이분은 지금 손해보험사에 뇌졸중으로 3천만 원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25만 6천 원을 내고 있었고 반에 해당되는 14만 3천 원을 내고 있었는데 자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분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빵원이에요. 빵.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뇌출혈에는 아까 얘기한 아이코드가 없는데 이분은 뇌졸중에 여기 해당이 돼서 3천만 원 받았고요. 입원비 받았고 실손도 없었어요. 자, 실손까지 다 받아서 이분은 입원비 9만 원에 실손 190만 원 치료비 다 받았고 진단비 3천만 원을 다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 이분은 보험금이 0원이 됐을까? 자, 이거는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려서 대부분 아실 거예요. 뇌출혈이라면 여기 보시면 출혈이라는 말이 다 써 있어요. 즉, 혈관이 터져야지만이 받는데 이거는 가입 확률은 지금 뇌출혈로 가입하신 분들이 거의 90%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터지는 확률은 16%밖에 안 해요. 실제 발생 확률은.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다 미리미리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혈압이 높으면 다 혈압약을 드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터지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넓게 아까 그분 같은 경우 뇌 I65 코드가 뇌전 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라고 하는 이 코드가 여기 뇌졸중에 포함이 되는 거죠. 즉 뇌졸중에는 터지기 직전에 막힌 혈관, 뇌경색에 대한 것들이 다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 요거의 발생 확률은 77%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뇌혈관 질환은 여기서 해당이 되는 거죠. 최근에 저희 고객 한 분께서 여자분이세요. 머리가 두통이 있어서 MRI를 찍었는데 혈관에 꽈리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약간 늘어난 거죠. 이분이 받은 코드는 기타 뇌혈관 질환 I67이에요. 뇌졸중으로 가입하셨으면 이분은 이걸 그러니까 보험금을 못 받는데 다행히 이분은 뇌혈관 질환을 받으셨어요. 즉 뇌혈관 질환은 지금 여기 보험회사에서 주는 질병 코드 10개를 다 주지만 뇌출혈은 3개, 뇌졸중은 6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그 보장을 선택하셨을 때 내가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있나요?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지금 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하신 게 저는 90%가 넘는다고 보거든요. 이 가입률이. 근데 발생 확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 20%가 안 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장병 하면 대표적인 게 협심증인데 이 협심증은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얘기하면 나도 허혈성 심장질환 가입해줘, 뇌혈관 질환 가입해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50, 60이 넘으시면 또 내가 유병자가 되면 가입이 굉장히 어렵거나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태아보험도 좋고요.
그 30세, 20세,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은 가입할 수 있는데 많이 가입을 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내 집안에 가족 병령이 있다면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을 어릴 때 가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발병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보험료 차이가 이때 20대나 30대 가입했던 거하고 50대에 가입하면 가입도 안 되지만 보험료가 3배, 4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50대 넘으신 분도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30세 이하, 20세 이하 자녀들한테도 꼭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또 하나 최근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재진단암입니다. 암 진단, 암 확률이 발생 확률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에서 35%가 되었는데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암이 5년 이내에 대부분 완치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재발률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즉 우리가 100세를 살다 보니까 암 걸릴 확률도 높지만 5년 지나서 완치가 됐는데 이게 재발이 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재진단암은 뭐냐면 첫 번째 암은 주지 않아요. 근데 일반 암을 첫 번째에서 봤는데 중요한 건 납입면제가 됐어요. 암을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암 보험료를 그 뒤에 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암은 주지 않았지만 암 그 직전 암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내가 만약 계속 암 투병 생활을 하거나 암세포가 내 몸에 남아있다면 그때부터 나는 가입한 진단금이나 또는 매달 100만 원씩 즉 1년이면 12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또 1년이 지난 시점에 완치가 안 됐으면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자 이게 100세까지 무한반복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청자분들은 이런 걸 상품을 판매할 때 이 보험사가 얼마나 위험이 있을 거를 감안하신다면 저는 나와 있을 때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막 가다 보면 보험사가 위험률이 높아지면 이런 보험을 없애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0세를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납입면제도 됐거든요. 근데 나는 반복적으로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암 진단, 재진단암이 1년 단위가 있고요. 2년 단위가 있어요. 아무래도 1년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1년마다 줄 수 있는 재진단암을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고 자녀들에게는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새로운 원바람, 처음 암으로 해서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일반 암은 여기서 받고 납입면제 되어서 5년이면 여기서 계속 재진단암을 받고 완치가 됐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내가 새로운 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전이가 된 게 발견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재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다시 재진단암에서는 또 줍니다. 완치가 됐다가 10년 후에 다시 발병이 돼도 얘는 재진단암이잖아요. 그럼 그때 또 나온다는 거죠. 이미 나는 앞에서 일반암으로 납입면제돼서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세 안에 10년이든 20년 후든 내가 암이 또 생긴다고 하면 또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어르신분들도 다 50대 넘으신 분도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비싸니까 저는 비싸기 전에 젊은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준비를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는 질문을 많이 받는 걸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나는 만성질환자예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당뇨약을 먹고 있어요. 또는 어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이에요. 자, 보험의 1순위, 즉 병원비를 주는 실손보험이 1순위 준비인데 유병자도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실손보험이 유병자 실손보험과 일반 표준체 실손보험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유병자하고 뭐가 다르냐면 일반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실손보험에는 입원하면 5천만 원 한도, 그다음에 통원비 25만 원, 그다음에 약제비 5만 원 한도 내에서 주고요. 도수 치료하면 350만 원, 연간 50회에서 또는 비급여 주사로 해도 연간 50회에서 250만 원, MRI 찍어도 연간 해서 300만 원 한도라는 이걸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유병자는 없어요.
요 두 개만 받고 요 밑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유병자이다 보니까 보험료 자체도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표준체로 내가 약을 드시고 있는 만성질환자도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볼까요? 네, 약봉투 심사라는 것과 전화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는 혈압약을 드시거나 당뇨약을 드시더라도 10년이 됐던 5년이 지났던 중요한 건 내가 꾸준히 약을 잘 먹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혈압 수치가 평균적으로 정상화 유지하시고 당뇨도 크게 오르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계신 분, 즉 자기를 관리를 잘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실손보험,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드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이 세알, 네알이 막 많아지면 그만큼 내 병이 깊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땐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50이 넘으셨던 나이가 좀 있으셔 아니면 젊어도 한두 알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꼭 가입을 하셨으면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유병자이다 보니까 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 당연하죠. 유병자라는 것은 일반 건강한 사람보다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릴 확률,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죠. 그런데 최근에 유병자도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 나와 있어요.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라는 것은 자, 납입 기간 중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 20년 납 또는 우리가 30년 납하죠. 납입하는 동안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겁니다. 여기는 50%짜리도 있고 보통은 다 100%를 주는 걸로 나오는데 이 100%에 50% 없는 건데 없는 대신에 내가 이거를 해약 환급금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걸 포기했어요. 그 대신에 어떤 게 생겼어요? 보험료가 30에서 33%까지 저렴합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 건강한 우리 일반인도 저해지를 많이 요즘을 가입을 하는데 유병자 저해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지금 찬스인데요. 각 보험사마다 스팟으로 잠깐 2주만 팔거나 보름 정도 팔거나 한 달만 이게 단품으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계속된 원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조건을 완화해서 제가 이 표현을 묻지마 암보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암 경력만 없으시고 만성 유방 그러니까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이 원래 유병자잖아요. 원래 유병자는 훨씬 비쌈에도 불구하고 표준체하고 똑같은 보험료. 그러니까 얼마나 저렴하시겠어요.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내가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요 상품이 지금 스팟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짧게 단품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방송을 통해서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고객들한테 제가 안내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방송을 통했을 때 말씀드리는데 요게 곧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만약에 내가 암보험이 유병자를 이미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병자 암보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고 요번에 새로 나온 요 잠깐 팔고 있는 암보험하고 비교해서 그게 더 싸다면 바꾸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병자 암보험이 생각보다 40대 50대가 넘어가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준체, 건강체로 내가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어요. 근데 그게 길지 않아요. 아주 짧게 지금 남아있으니까 이런 상품은 빨리 조회를 해서 알아보시고 비교해 보셔서 내가 가입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최근에 난 치매가 걱정입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저희 부모님들이 치매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84신데 이번에 치매 중증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님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치매의 발병 확률이 너무 크고요. 치매라는 게 정말 한 가지 질병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파킨슨하고 알츠하이머 같이 와갖고 이게 진행이 되니까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모든 상황이 불편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치매가 이게 2013년도 기준에 10명이 한 병인데 저는 제가 볼 때 2명은 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치매가 가져오는 그 어떤 고통이나 부모님도 고통이지만 그것을 부양해야 되는 자녀들도 정말 이건 복잡한 일인데 우리들의 자녀는 지금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한 명이나 두 명이 그 둘이 부모 4명을 다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 친정부모, 시부모 다 이거 4명이에요. 이거는 정말 자녀들한테 내가 치매가 걸렸을 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치매가 걱정이신 분 저는 질병 후유 장애를 권해드립니다. 치매 보험에는 대부분 중증 치매 진단비는 많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증 치매 진단비는 왜 비냐면 제가 보니까 검사가 굉장히 많아요. 치매라고 하는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의료보험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치매, 즉 CDR 점수 2점이면 이때부터 장애 이게 진단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빠지면 추가적으로도 지급이 되는데 그게 어디냐?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짜리거든요. 근데 요거를 저희들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희망을 하셔요. 나도 이거 꼭 가입하고 싶다. 그런데 나이 드시면 발병 확률이 높아져요, 적어져요. 높아지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가입 한도를 줄여놓거나 제한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요게 그 20세 이하인 경우에는요. 7천까지도 들어가요. 질병 후유 장애가. 근데 그 비용이 1,000만 원당 한 4,000원, 3,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가 50세가 넘어가면 1,000만 원 가입하는데 3만 원, 4만 원 들어가거든요. 10배가 비싸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어린 친구들이 이 치매를 걸린다는 게 아니라 이게 100세 보장이니까 이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싸게 7천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이 질병 후유 장애를 준비하시라는 거죠. 3에서 100%짜리. 다음에는 자 이게 어느 정도 또 하나는 그 치매만 보장해 주는 줄 알았어요. 질병 후유 장애가.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영구치 5개를 하면 5% 상신율에서 만약에 5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하면 250만 원이 될 거고요. 난소 양쪽 하면 50%거든 장애율이. 그럼 2,500만 원. 이 질병 후유 장애는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다. 암 진단은 암 진단 받고 뇌졸중 진단 받으면 한 번 받고 그 보험은 사라져 버리거든요. 내가 또 암이 걸리거나 내가 또 뇌졸중이 걸렸다고 해서 또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질병 후유 장애는 또 반복이 됩니다. 즉 내 몸에 질병으로 인하여 어떤 장애, 즉 몸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근데 나이가 먹으면 우리 몸은 자연히 퇴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구치도 빠지거나 귀도 멀게 된다거나 또는 난소암, 디스크, 그다음에 무릎은 양쪽당 20%씩이에요. 여기 지금 2천만 원이 맞는 3천인데 한쪽 무릎 20%, 1,000만 원 받고 한쪽 무릎 또 인공관절 수술하면 또 20%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받는 거거든요. 청력 나이 드시면 다 귀 안 들리시잖아요. 보청기 끼시잖아요. 이것도 250만 원 나오는 거고요.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지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치매를 걱정하는 중대한 질병 이게 3%를 질병 3%짜리를 후유장애를 들었는데 위절제도 50%고요. 간 4분의 3을 절제도 50%고요. 대장도 마찬가지고 난소, 고환, 췌장 이런 부분들을 절제를 해놓은 수술을 받았을 때 그거는 질병 후유장애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내가 질병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아까 말씀드린 치매까지도 보장을 받는다는 거죠. 아주 경증에서도. 또 하나는 이런 그 질병 후유 장애가 또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 제가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80세 보장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제가 보면 애들 거. 특히 어린이 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하는데 80세 보장 질병 후유 장애는 치매나 이런 걸 보장받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치매는 80을 넘으셔야 되는데 돈을 내놓고 내가 보장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꼭 강조드리는데 질병 후유 장애는 이 질병 후유 장애는 무슨 일이 있어도
90세 보장, 100세 보장까지 하면 좋겠는데요. 100세 보장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정말 비싸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너무 과욕이고요. 90세 보장을 하면 이런 치매까지, 대부분의 치매가 80세 지나서 대부분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일찍도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치매를 보장하거나 아까 질병으로 오는 장애를 다 보장받으시려고 하면 저는 90세 보장, 만약에 이게 80세로 돼 있다면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치매로 걱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경증 치매 진단비 500 정도, 200에서 500만 원 나와요. 요런 거 나오고, 중증 치매 진단비는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병비라고 해서 이거는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는 15년 동안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일찍 가입하시면. 그러면 뭐 50만 원씩 15년이라고 하면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1억 8천을 받을 수 있는 요즘 치매보험도 나와 있어요. 통풍 진단비나 대상포진도 나오고요. 간병인비. 간병인 하루 아프다고 하면 그 간병인이 하루 종일 와서 진단을, 우리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자녀들이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간병인 그 부담이 큰데,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이런 일당 보험도 나와 있어요. 물론 보험료가 나이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편차가 크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보장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건강을 대비하는 보험으로 왔다면, 자, 돈이라고 하는 건 노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연금보험인 것 같아요. 이 연금보험이 있으면 가족과 친지도, 즉 돈이 있으면 가족과 친지도, 왜? 자녀들한테 내가 용돈이라도 주고 손주한테 뭐라도 사줄 수 있다면 그 가족들은 계속 나에게 모이게 돼 있거든요. 자, 볼까요? 제일 중요한 게 월급이에요. 최고 효자가 나한테 용돈 주는 건데, 내 자식이 나한테 용돈을 안 주고 내가 미리미리 만들어놓은 나의 연금보험이 내 통장에 매달 내 생활비를 주거든요. 그러면 생활비도 쓰실 수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나 이렇게 손주들이 왔을 때 내가 용돈도 줄 수 있고, 그러면 내 주변에 내 친구들 만났을 때 밥도 한 끼 살 수 있고, 그런 정도의 내 여유가 있다고 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연금보험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요거까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국민연금과 요거는 뭐 필수고요. 회사 다니면 퇴직연금도 회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놨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연금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요. 주택연금과 즉시연금 요거는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실 경우 필요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오늘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개인연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월급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월급 주는 개인연금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 국민연금에서 4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거의 70%예요. 70%가 넘는데 이것마저도 됐죠. 지금 한참 이슈가 됐죠. 2053년이면 고갈이 된다. 그러면 현재 50대 넘으신 분들은 좀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40대, 50대 이하의 우리 자녀들은 노후에 어떻게 되면 위험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험은 커졌다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자, 이런 부분을 오늘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그럼 내가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하려고 환경을 보니까 지금 은행들이 금리나 이게 지금 적금으로 보면 2.6% 적금 금리예요. 이거 예금 금리가 아니고요, 적금 금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돈 넣어놓고 내 돈 받아오는 거예요. 이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실이 안 생겼다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금을 한번 더 볼까요? 이거는 연금보험, 보험회사에서 팔고 있는 연금보험인데 지금 공시율이 보통 2.5에서 2.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연금은 몇 년짜리예요? 40년, 50년 되는 연금보험인데, 여기 보시면 10년 초가 보면 0.5죠? 0.75, 0.75, 0.5, 0.75. 지금 한 군데서 1%를 준다고 하지만 대부분 0.5에서 1%대예요. 이거는 거의 이자가 없다고 보고 그냥 내 돈이 그냥 잘 보관되어 있구나, 원금이 잘 유지되어 있구나. 물가 상승률은 1.5에서 2% 정도 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최소 이거보다 높은 금리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은행이나 보험회사 상품이 이런데 포기하시냐? 아니다. 반가운 소식은 납입하실 때 이건 적금이죠. 납입이니까 적금 금리로 5%를 주고요. 거치 이건 예금이에요. 묶어놓은데 4%를 준대요. 확정 금리로. 이것도 최저 보증이니까 수익이 더 많이 나면 더 주고 아무리 손실이 나도 이 금액을 확정해주는 이런 연금보험이 있단 말이죠. 볼까요? 납입하는 동안에는 5%를 주고요. 되는 거죠. 자, 손실이 났어도 나는 이 실제 수익, 여기 최저 보증되는 이 금액을 받는 거고요. 실제 내가 수익이 여기서 났어요. 그럼 이게 아니고 이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손실이 났지만 얘는 아니에요. 최저 보증 이걸 가져가는 거죠. 이 도표가 좀 어려우면 제가 보면 납입하는 동안에는 5%고요.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모든 변액연금에는 변액보험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펀드나 여러 가지를 해서 막 수익률을 올린다고 해요. 근데 말이 5%, 막 20%, 10% 이상 올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10년, 20년을 계속 그렇게 높은 금리를 운용하기는 절대 쉽지 않거든요.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60이 넘어서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그때도 내가 변액보험에 펀드를 운영을 할 수 있느냐? 70, 80, 90이 됐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때는 아까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상태가 되는 공시율에 갔을 때 이 최저 보증된 거 있죠? 이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얘로 10년 초가 0.5 이걸로 밖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금리가 아닌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연금 수령하는 기간, 즉 내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100세까지 몇 프로를 준다고요? 최저 보증 4% 정기예금 금리를 준다는 게 전 제일 매력이에요. 자, 요거는 22만 원씩 저축을 해서 자, 20년을 냈어요. 20년을 내갖고 40년을 저축을 했어요. 40년을 저축을 했더니 내 총 낸 돈이 1억인데 모아진 돈이 2억 3천이 됐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돈이 되느냐. 자, 요게 또 보시면은 해약환급금이라는 거 있죠. 내가 납입한 한 5년 정도를 한번 볼까요? 내가 납입한 금이 1,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다 가정이죠. 마이너스 났을 때 2.5% 났을 때 이렇게 가정일 때 보시면 나는 1,300만 원 넣었는데 1,200만 원 또는 1,200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최저 보증된 연금에는 1,400만 원. 내가 넣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금 내 연금을 주기 위해서 쌓여 있어요. 또 볼까요? 10년 넣었을 때 2,700만 원 넣었는데도 2,100만 원밖에 안 됐고요. 여기는 2,500, 여기는 2,700인데 얘는 3,300만 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져서 내 연금 재원으로 막 커가고 있어요. 이렇다면 얼마나 좋게. 이거는 내가 수익률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주셔도 돼요. 볼까요? 자, 15세인 친구가 40년을 저축을 했고요. 20세인 분은 35년, 30세인 분은 25년을 저축을 하면 22만 원, 27만 원이에요. 벌써 30세만 되더라도 47만 원으로 했더니 매월 100만 원. 이 100만 원이라는 돈, 연 1200만 원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저축과 제가 지금 뭐죠? 40년, 35년, 25년 동안을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통 표현을 뭐라 하냐면 시간 가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간 가치를 통해서 22만 원씩 저축을 했더니 1억이 됐고요. 1억 1천, 1억 3천이 내가 80세까지만 연금 받는 돈이 얼마? 2억 4천. 90세까지 연금 받는 게 3억 3천. 그럼 3배씩이 다 넘죠. 100세 산다? 이거는 내 재원 이상으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실래요? 40세, 50세 됐을 때 저축하는 금액이 100만 원, 38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빨리 서둘러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야,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떡해? 라고 하시거든요. 요게 지금 총 내가 낸 돈이에요. 근데 내가 일찍 사망했어. 이건 남은 돈은 상속인한테 주고요. 근데 내 돈은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오래 살았어. 그래도 연금은 계속해서 종신연금이라서 수령이 가능해요. 이런 상품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일반 보험, 건강보험은요.
꼭 건강검진 받기 전에 내 몸이 이상해서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럴 경우에는 제발 병원 가시기 전에 저희하고 상담 받으시고요. 연금은 큰 금액 하라고 안 하세요. 10만 원도 좋고요. 20만 원도 좋고 일찍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최저보증 이율 꼭 비교하세요. 자, 생각보다 보험이 복잡합니다. 용어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희들과 상의를 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정답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 저희들하고 꼭 전화를 주시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나 라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활용을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진옥 전문가와 함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보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셨을 거라고 믿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면 저희 보험 플랜 129 연락 주시면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실시간 보험 상담 시간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신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신다면 실시간 전화 상담과 문자를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네. 119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험이 조금 세 건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네. 이게 하나는 갱신이고 또 하나는 수술비, 실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명보험, 화재보험 이제 나눠져 있기는 한데 이렇게 가입한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제가 진짜 50대에 막 들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부족한 것도 있다고 말씀들을 해주시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 좀 받아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올해 51세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프신 곳이나 약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어떤 거요?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것 있으신가요? 아니요, 특별히 그렇게 아프거나, 최근에 약 먹거나 이랬던 적은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이제 좀 건강하실 때 보험을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다면은 2009년도에 가입을 하시고 저희가 증권을 미리 받아본 걸 보니까 2017년도 작년도에 추가로 좀 보험을 가입하셨던데 좀 걱정이 되셔서 보완하시려고 가입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광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51세가 된 여성분의 보험입니다. 총 3건의 보험이 가입돼 있으시고요. 2009년도에 2건의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동부화재에서 패밀리라이프 종합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서 암보험을 가입해 두셨고요. 작년에 교보생명에서 4개 맞는 건강보험을 준비하셔서 총 보험료는 14만 3천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네요.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제가 올해 51세가 됐습니다. 건강은 아직 괜찮은데 앞으로 이제 보장도 잘 받고 싶고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을 좀 제안을 받고 싶어서 연락 주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광희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찌 보면 저희가 이제 방송이 가장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 이슈와 또 뭐 최근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빨리 안내를 드리는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또 다행히 건강하실 때 전화를 주셔서 네. 어찌 보면 뭐 기회를 잘 잡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사실 태반이에요. 거의 한 뭐 디스크도 한 60% 정도를 많이, 예,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권은 3개는 있으세요. 그래서 나름 우리 시청자님은 그래도 꼼꼼하게 가입을 하신다고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첫째적으로 우리가 보장을 준비해야 될 순서가 있어요. 그죠? 첫째는 실손 의료비가 준비가 돼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암, 그다음에 우리 뇌혈관, 심혈관 우리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3대 진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네. 3대 진단을 가입은 하시긴 하셨지만 중대 질병일 때만 보상을 받는 뭐 뇌출혈이라든가 급성 심근경색 이건 아마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매체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그 진단들은 우리가 보장받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주 간단한 예로 뭐 뇌경색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뭐 협심증이라든가 진단이 나오시면 사실 지금 가입하시는 보험에는 받으실 진단비는 없으세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님들은. 그죠?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손을 가입은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009년에 가입을 하셔서 자기 부담금이 없이 100% 보장을 다 받으시는 실손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는 1억 한도원의 보장을 갖고 계신데 제가 이건 팁을 드릴게요. 지금 보험료는 5만 원 내고 계시지만 실손은 계속 내가 사망할 때까지 갱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이제 50대가 이제 꺾어지셨기 때문에, 그죠? 이제 넘어지셨기 때문에 50대 이후 분들은 사실 보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실비가 많이 오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걸 무조건 가져가지 마시고 반토막을 내세요. 5천만 원. 네, 이게 조절이 가능하시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실비가 많이 오를 때 좀 절감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무조건 다 가져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예, 1억까지 사실 보장을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지만 유지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올랐을 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더더군다나 2007년에 가입하신 교보생명이 있죠. 네. 네네. 그게 이제 15년 갱신인 건 혹시 알고 가입하셨나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갱신도 괜찮다고 해서 좀 저렴해서 가입하신 거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ING 생명이 그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5년 갱신짜리가 300%가 인상이 됐어요. 보험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원 보험료를 지금 현재 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 있다가 300%면 15만 원 오르죠. 근데 지금 상품은 15년 갱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5세, 66세에 갱신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 보험을 유지를 아예 못 하세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나 20만 원이 넘어요. 그때 보험료로.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50대시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가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유리하세요. 그래서 갱신으로 가시는 것보다 물론 갱신 주기도 있어요. 30년 갱신. 그러면 80세에 갱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그 우리 시청자님이든 저희 뭐 고객분들이든 보통 80세가 기준으로 만기가 되신 분들은 다 리모델링을 하고 계신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비갱신으로 가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하셨을 때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게 지금 현재 가입돼 계신 그 보험 증권에는 뇌졸중 진단비가 아예 없으세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아예 없어요. 네네. 그리고 가장 또 우리가 보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인데요. 이거는 보장이 굉장히 넓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뇌라든가 모든 심장에 관한 진단비를 그냥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런 건 보장 설명을 제가 못 들어가지고. 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5년 전만 해도 우리 40대, 50대 분들은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 진단비를 가입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진단비도 그때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제가 기회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뇌혈관, 심혈관은 사실 우리가 MRI를 찍으면 어느 정도 진단이 나오세요. 50대가 넘으시면. 그러면 굳이 수술하거나 시술하지 않더라도 진단만 받으시고 저희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예, 실제적인 사례인데 이분은 진단만 받으셨는데 의사가 추적 관찰만 해보자 해서 지금 어찌 보면 그냥 검사만 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진단비는 지급이 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쉽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제가 보험을 안내를 드리고 또 하나는 네. 심장질환이에요. 심장질환도 사실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 여성분들은 어찌 보면 진단받을 확률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해요. 여성분들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가입하시면 1,000원, 2,000원 이렇게밖에 보험료가 저렴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보장받을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보험을 제가 어떻게 안내를 드렸냐면 허혈성 진단비라 그래서 모든 심장에 대한 진단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증권의 3개 중에 제가 교본을 좀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 그 손해보험에 암보험은 가입은 잘하셨어요. 잘하셨지만 또 마찬가지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완을 해서 사실 지금 총 보험료 한 15만 원 정도 내고 계신데 한 10,000원만 추가하시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암, 뇌졸중, 허혈성 진단비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50대가 넘으시면 우리 수술비를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수술비가 아예 없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뭐 허혈성이라든가 뇌혈관이라든가 갑상선이라든가 이거 좀 우리가 보장받으실 확률이 많은 관절염이라든가 백내장이라든가 이런 수술비를 전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수술비는 사실 300만 원까지 가입을 하셔도 보험료가 5,000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안내를 드려서 보험료는 한 6만 5천 원 정도만 보강을 하시면 이 모든 게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굳이 비싸게 가입을 안 하셔도 보장에 가입 가능하시고 또한 지금 우리 교보에 보험료가 52,000원 내고 계시지만 보장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비교를 해보시고 저는 그래요. 이 방송은 저희 시청자님들은 보험을 하나, 2개 정도밖에 비교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모든 보험을 다 비교를 해드리기 때문에 어떤 보험보다 시청자님들한테 맞게 적절하게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비교를 일일이 안 하셔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잘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네네네. 네, 시청자님. 네네.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막 알아가서.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으로도 좀 요즘 좋은 보험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증 풀어드릴 테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궁금증도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852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길게 남겨주셨어요. 당뇨약과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5년째 먹고 있는 58세 남성입니다.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을 보장해주는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아까 강의 시간에도 좀 만나본 것 같은데 강진
김진욱 전문가님께 네. 여쭤볼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강의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유병자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인데 건강한 사람처럼 암보험을 아주 싸게 가입할 수 있는 게 지금 잠깐 판매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한 보험증권에다가 뇌졸중 이걸 다 담지 마시고요. 암만 그렇게 가입을 하시고요. 나머지 뇌혈관이나 허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해지로 활용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보장을 다 가져가시고 보험료는 줄일 수 있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그러면 문자 이어서 하나만 더 볼게요. 휴대전화 115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60대입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데 방송에 소개된 유병자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라고 앞선 문자에서처럼 좀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 보내주셨어요. 이광희 전문가님. 네, 진짜 전화를 잘 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아직 나이도 젊으신데 아마 이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또 회복이 재발도 많기 때문에 아마 가입하시기가 힘드셨고 아마 거절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5년을 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신 분들 한해서는 저희가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암보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되는 보험이에요. 빠지는 거 없이. 그리고 우리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도 우리 이제 그 저해제 환급형이라 해서 유병자 보험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예,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보험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상담을 전문가분들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을 통하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을 통해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